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기출문제 2018년 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5초짜리 문제였죠. 신호등이 없는 4지 교차로에서 트랙스와 센터페가 직각 충돌한 후 트랙스는 진행 방향 기준 좌측으로 30도 틀어져 6m를 이동하고 최종 정지하였고요. 센터페는요, 진행 방향 기준 우측으로 35도 틀어져 9m를 이동하여 최종 정지했습니다. 사고 후 트랙스와 센터페에서 추출한 EDR 데이터 자료는요, 아래와 같습니다. 트랙스의 EDR 데이터입니다. 충돌 5초 전에서요, 0.5초 전까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요, 엑셀레이터 페달이 얼마큼 밟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서비스 브레이크의 상태, 그리고 엔진의 RPM, 그리고 엔진 스로틀 밸브가 얼마큼 열려 있는지에 대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차량의 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것은요, 마하고요. 뒤에 것은 km/h입니다. 이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간하고 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산타페 EDR 데이터입니다. 사고 시점의 EDR 정보죠. 다중사고 횟수가 한 개 이벤트입니다. 즉 다중사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중사고 간격이 당연히 0이 되겠죠. 정상 기록 완료 여부 보시면은요, 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충돌 기록 시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횟수는요, 11,655회였었고요. 정보 추출 시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횟수는요, 11,654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스의 중량이요, 1480kgf, 즉 질량이 1480kg이라는 이야기고요. 산타페의 중량이요, 2070kgf, 즉 질량이 2070kg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충돌 후 트랙스 이동 구간의 견인 개수는 0.8이었었고요. 충돌 후 산타페 이동 구간의 견인 개수는요, 0.6이었습니다. 서로 좀 다르게 나타냈네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고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나왔습니다. 질문은 5개가 있었고요.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EDR,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EDR은요, 자동차 주요 부품이 전자화되었죠. 그래서 이 제어 모듈에요, 내장된 사고 기록 데이터를 기록하는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에어백 제어 모듈, 엔진 제어 모듈 또는 보행자 보호 시스템 모듈에요, 이 EDR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DR에는요, 충돌이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의 운행 및 충돌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돌 5초 전에서요, 충돌 후 0.3초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는요, 자동차의 속도, 가속 페달 또는 스로틀 밸브의 작동 상태, 제동 스위치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리고 충돌 시의 속도 변화, 조향 핸들 각도, 시트벨트 착용 여부, 에어백 작동 여부 등이 기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EDR 데이터를 분석하면은요, 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EDR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사고 상황 분석 및 재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질문 2입니다. 트랙스 EDR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으나 산타페 EDR 데이터는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타페 EDR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2가지를 서술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산타페 EDR 데이터는요, 아래와 같았습니다. 다중사고 횟수는요, 한 개 이벤트고요. 그리고 다중사고 간격이 한 개의 이벤트니까요,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상 기록 완료는요, 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기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EDR의 정상 기록 완료 여부는 노인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요, 충돌 기록 시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횟수가요, 11,655였고요. 정보 추출 시 시동 스위치 작동 횟수는요, 11,654였습니다. 충돌할 때보다요, 정보 추출할 때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횟수가요, 더 작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소한요, 정보 추출 시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횟수가 같거나 더 많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충돌 기록 시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횟수가 11,655인데 정보 추출 시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횟수는요, 11,654보다 충돌 시보다 횟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충돌 기록의 정확한 정보 데이터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3입니다. 각 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충돌 직후 속도는요, 충돌 후 이동 정보를 활용해서 산출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트랙스는요, 진행 방향 좌측 30도로 진행했고요, 최종 정지했습니다. 이때의 견인 개수가 0.8이었었고요, 이동 거리가 6m였습니다.
그리고 산타페는요, 진행 방향 우측 35도로 진행했고요. 이때 진행 거리가 9m, 그리고 견인 개수가 0.6이었고요. 최종 정지했죠. 이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요, 충돌 직구 속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트랙스의 충돌 직구 속도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후 최종 정지까지 이동 거리가요, 6m였죠. 그리고 이때 견인 개수가 0.8, 중력 가속도는 9.8, 그리고 최종 정지했죠. 그러면 충돌 직구 속도 산출할 수 있겠죠. 정보 보시면은 시간 정보 없고요. 최종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0입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2FGD가 됩니다. F가 0.8이고요. G는 9.8, D는 6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8 곱하기 9.8 곱하기 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7m/s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산타페 충돌 직구 속도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속도가 0이죠. 정지했으니까요. 그리고 충돌 후 최종 정지까지 이동한 거리가요, 9m였었고요. 이때 견인 개수가 0.6이었습니다.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이죠. 그러면 충돌 직구 속도, 처음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보시면은 T 정보 없고 최종 정지에서 나중 속도가 0m/s였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가 속도 3번 공식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등가 속도 3번 공식 활용하겠습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이죠.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 속도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그리고 감속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됩니다. VE가 0이었었고요. F는 0.6, G는 9.8, D는 9m였습니다. 적용하면은요, 루트 0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6 곱하기 9.8 곱하기 9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0.29m/s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 내주면 되겠죠. 충돌 직구 속도는요, 트랙스가 9.7m/s이었었고요. 산타페는요, 10.29m/s이었습니다. 질문 4번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산타페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평면 충돌이니까요, 정보 정리가 가장 중요하죠.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차량의 질량은요, 트랙스를 1차량으로 봤고요. 산타페를 2차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트랙스는 1480kg이었었고요. 산타페는 2070kg이었습니다. 충돌 직구 속도는요, 좀 전에 구했죠. 트랙스가 9.7m/s였었고요. 산타페가 10.29m/s였습니다. 그리고 평면 충돌에서요, 이 세타값 조정이 중요하죠. 동쪽 기준으로 구하겠습니다. 먼저 트랙스입니다. 충돌 전에는요, 서에서 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 되니까 0도가 되겠죠. 충돌 후는요, 진행 방향 좌측으로 30도로 진행했습니다. 즉, 얘가 0도니까요, 30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산타페입니다. 충돌 전은요, 남에서 북으로 갔습니다. 이 북쪽이 90도니까요, 90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충돌 후입니다. 진행 방향 우측으로 35도니까요, 90에서 35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5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산타페의 충돌 직전 속도 구할 거니까요, 트랙스의 충돌 직전 정보를 없애면 되겠죠. 트랙스의 충돌 전 각도가 0도였으니까요, 사인 0은 0을 활용하면 되겠죠. 산타페 충돌 직전 속도 V2입니다. 사인 0은 0을 활용할 것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기본식이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입니다. 사인 0은 0을 활용할 것이니까요, 속도를 Y축 성분으로 분해해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M1V1 사인 0 플러스 M2V2 사인 90은 M1V1 사인 30 더하기 M2V2 사인 55가 됩니다. 여기에서요, 사인 0은 0이고요. 사인 90은 1이죠. 이것을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사인 0은 0이니까 이 부분은 없어질 것이고요. 사인 90은 1이니까요, M2V2만 남겠네요. 그래서 M2V2는 M1V1 사인 30 더하기 M2V2 사인 55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2죠. 그래서 V2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M2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V2는 M2분의 M1V1 사인 30 더하기 M2V2 사인 55가 됩니다. 정리 다 끝났습니다. M1이 1480kg이었고요. M2가 2070kg이었습니다. 그리고 V1-가 9.7m/s이었고요. V2-가 10.29m/s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070분의
1480 곱하기 9.7 곱하기 사인 30 더하기 2070 곱하기 10.29 곱하기 사인 5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1.9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 내주면 되겠죠. 충돌 직전 산타페의 속도는요 11.9ms이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5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트랙스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고요. 그 값이 트랙스 EDR 데이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트랙스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겠습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평면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먼저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충돌 직전 속도는요 9.7ms였었고요. EDR상 트랙스의 충돌 시점의 속도는요 마이너스 0.5초씩 60km/h였습니다. 산타페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할 때는요 사인 0은 0을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코사인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90은 0을 활용할 것입니다. 트랙스 충돌 직전 속도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기본식은요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죠. 코사인 90은 0을 활용할 거니까요 속도를 S축으로 분해하겠습니다. 그러면 M1V1 코사인 0 더하기 M2V2 코사인 90 이거로 M1V1 코사인 30 더하기 M2V2 코사인 55가 됩니다. 코사인 90은 0이고요. 코사인 0은 1이죠. 이거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90이 0이니까요. 이 부분은 삭제가 되고요. 코사인 0은 1이니까요. 이것도 없어지고 M1V1만 남습니다. 그래서 M1V1은 M1V1 코사인 30 더하기 M2V2 코사인 55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1이니까요. V1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M1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V1은 M1분의 M1 V1 코사인 30 더하기 M2 V2 코사인 55가 됩니다. M1이 1480이었었고요. M2가 2070이었었고요. V1-는 9.7 그리고 V2-는 10.29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480분의 1480 곱하기 9.7 곱하기 코사인 30 더하기 2070 곱하기 10.29 곱하기 코사인 5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66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하면은요 59.98km/h가 됐습니다. 그러면 EDR상 충돌 마이너스 5초 전일 때 속도가 60km/h였었잖아요. 그래서 59에서 60 사이가 나오면 부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트랙스 충돌 직전 속도는요 16.66m/s, 즉 59.98km/h이고요. EDR상 충돌 마이너스 0.5초일 때 속도가 60km/h로서요. 두 속도는 부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